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미 이민자를 멕시코가 막지 않으면 멕시코에 25%까지 관세를 물게 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내려가고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를 비롯한 미국인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세입니다. 대통령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은 실제 행하겠다는 것보다는 로버트 멀러 특검의 공개 발표 이슈 등에 대해서 뉴스를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김혁철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을 총살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미국에서도 빅뉴스입니다. 3주일 전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얼버무렸던 것이 부각됐고, 그러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중국에 뺏긴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으로 큰 돈을 번 폴 매나포트 자산 압류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타워에 있는 그의 콘도부터 정부 자산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 대학 졸업 시즌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곧 자신이라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말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일방주의와 독단, 거짓을 진실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연설했습니다. LA시 의회가 LA 윌셔 한복판의 한국일보 광장 코리아타임스 스퀘어를 지정했습니다. 윌셔와 웨스턴 북동쪽 코너 광장으로 한국일보가 지난 50년 동안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사실은 이대로 실행될 가능성은 글쎄요. 많은 전문가들은 없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언론들은 협박이다. 협박을 리사이클링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를 물린다는 것은 곧 미국인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에서 그런 혹은 수출하는 기업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이나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중미, 남미에서 멕시코를 통해서만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멕시코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데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줘야지 된다. 막지 않을 때는 6월 10일부터 일단 관세를 5%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많은 자동차, 아보카도, 코로나, 맥주, 와인, 스낵 많잖아요. 2019년도에 농산물만 260억 달러를 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멕시코로부터. 그런데 일단 5% 그리고는 미국의 연방 회계 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계속 5%씩 올리면은 10월 1일까지 25%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도 멕시코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간에서 뭔가를 컷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멕시코와 지정학적인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은 멕시코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많은 여러분들과 제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셔야지 되고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아주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 큰 영향들을 받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 또 캐나다 또
멕시코 이렇게 그 북미 자유무역협정 없애버리고 USMCA라고 지금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멕시코가 당하기만 하고 여기에 협조를 해줄 것인가? 그것도 지금 그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그 주식시장 오픈되기 전부터 그 선물 거래부터 굉장히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역시 마이너스 234포인트 다우지수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1포인트 정도 1포인트 좀 넘나요? 1포인트 정도 되네요. 1%포인트 정도. S&P 500도 뭐 그 정도. 나스닥도 그 정도 지금 그 내려갔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무역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공화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상원의 재정위원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프타를 이제 USMCA로 바꾸는 이것까지도 아주 그 망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러 경제 문제를 분석을 하는 뭐 재단 등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곳에서도 현대 사회에서의 관세라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이게 국경 문제잖아요. 국경 문제를 국가 안보와 연결시켜서 그걸 이제 무역 문제로 가지고 가서 멕시코를 벌 주겠다는 것이고 멕시코를 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미국인을 벌을 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살 때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고 게다 대고 멕시코까지 이거는 unreasonable하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신문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지적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스투핏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백악관에서는 뭐 국제 그 긴급 경제 파워법이라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뭐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인가 뭐 내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것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이거 써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쓴 대통령이 없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상원의 공화당인 아이오와주가 지역구인 아이오와주는 뭐 무역 거래를 그 멕시코와 많이 하지 않겠어요? 뭐 감자도 있고 하니까 척 그레슬리 의원이 나는 그 대통령의 이 같은 그 무역 위협안은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역 정책과 국경 안전 정책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다른 그 많은 싱크탱크에서도 관세는 곧 미국인들에게 세금이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건값이 그 오르게 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특히 이제 그 하원에서 뭔가를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뭐 법안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하이오주 하면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다가 존 케이크스틱이라는 주지사, 공화당 주지사가 들어가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임기 제한 때문에 물러났는데 물러날 때쯤이 돼서는 굉장히 오히려 경제가 흑자가 됐잖아요. 이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크스틱 예비선거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겨루기도 했던 그가 이제 요즘에 그 CNN에서 어떤 커멘테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서 일단 자동차 뭐 이런 것에 위협이 되고 미국 자동차 시장에 그리고 멕시코도 당연히 그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 중국이 해를 입는 것처럼 피해를 보죠. 오히려 멕시코에 피해를 봐서 멕시코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멕시코 사람부터 미국으로 더 오려고 할 것이다. 그 같은 그 역효과가 일어날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존 케이크스. And there's a lot of investment in the auto industry in Mexico, which means that cars will cost more. But there's another side to this, and that is if all of a sudden their economy slows in Mexico, then more people who are living in Mexico will tr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It has the absolute opposite effect. And he's trying to pass this free trade agreement with Canada and Mexico, and I guess that's been... 네, 마지막에 그 USMCA까지도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케이크스틱 전 주지사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같은 그
역효과만 일어날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I don't get it. 이라고 얘기하면서 로버트 멀러가 잠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한 뒤에 그 내용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뉴스를 돌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도 라는 지적도 합니다. If you want to really solve the immigration problem, it cannot just be solved at the border. It has to be solved in the region. 네, 그러면서 이민 문제는 꼭 국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 문제다라고 했는데 존 케이크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가 지역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은 그렇게 넘어오겠는가.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뭐 경제라든가 뭐 마약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미국이 같이 뭔가 힘을 합쳐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안보와 무역을 이렇게 연관시킨다는 것은 이건 분리해야지 되는 거다. 치졸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존 케이크식 오하이오주의 전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당장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미스터 트럼프의 디자이어가 이거 뭔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다. 로버트 멀러 커버리지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것이고 어쩌면 또 그 전날도 1000명의 불법 이방인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하는 이런 비디오 같은 거 막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고 그러면 브레이트바트라든가 드러지 리포트라든가 팍스에서 또 막 합창을 해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후속타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들 미국으로 살기 위해서 온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향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숫자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게 계절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는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 사람이던 아니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런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던 젊은 사람 남자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건축일, 농장일 하려고. 그러나 그쪽 지역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부정, 부패,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 아이를 도저히 내가 미국에 가서 잡혀서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50% 있다면 데리고 가겠어 하기 때문에 요즘은 가족 단위로 오잖아요. 해서 이것은 그렇게 심플하게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실행할지 실행하지 않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있잖아요. 크게. 실행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두운 뉴스였는데요. 밝은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 한국일보 지금 50년이나 됐습니다. 1969년 6월 9일이었어요. 어제 이제 저도 그 비디오를 보면서 69년 6월 9일이라는 것을 6969를 다시 확인을 하게 됐는데 50년이면 정말 아마 많은 일들을 했겠죠. 언론사로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늘 있는 이런 역사와 역사 속에서 코리아 타임즈, 한국일보가 한 일을 이제 되새겨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라 하는 시 관계자들도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줬는데, 그 한 가지를 딱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요즘 점심 먹으러 가고 할 때 자주 그쪽을 걸어 다니는데, 웨스턴 에비뉴 위셔 블루버드 그 교차로를 로스앤젤레스가 한국일보 광장으로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코리아 타임즈, 또 코리아 타임즈 스퀘어라고 아주 표지판까지 그 광장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안창호 선생, 김명옥 대령 이렇게 해서 학교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사람의 이름이 건물이나
뭐 프리웨이의 표지판에 붙는다던가 이런 일은 있지만 이렇게 그 한국일보 코리아 타임즈라는 사람이 아닌 뭐 미디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닌 주체가 로스앤젤레스시가 공식으로 그 지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오래됐고 어제 그 에릭 가셀이 LA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어 언론으로서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 왔다 하면서 이제 한국일보 광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또 미주 한국일보 창간 50주년을 축하를 했습니다. 정말 50년이면은 정말 50년이면 아마 그 관련 많은 기사들이 오늘 한국일보에 실려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보도를 통해서도 정현호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그 즐거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이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한국일보가 뭐 50년 동안을 잘해왔다, 여러 가지를 이뤄왔다 하는 것은 신문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 50년 동안 지금 한국일보에 수십 년 동안 일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50년 계속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일해왔었던 스태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독자들 어제 그 장재민 회장도 그 로열 리더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정말로 끊임없이 그 읽어봐 주시고 또 뭐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했다 얘기해 주신 그런 분들 때문에 50년의 역사가 있었고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도 이렇게 여긴 한국일보 광장이다 하고 딱 그 인정을 해줬을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에 오늘의 미국도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뭐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늘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읽어주시는 분들 때문에 역사가 써지는 것이고 그 역사를 우리는 이민자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제 가장 이제 밀접하게 LA 시의회잖아요. 그런 곳에서 인정을 해주시는 걸 겁니다. 잠시 뒤에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지금 시간대별로 어떤 시간에는 2번씩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실패했다고 정말 그 협상 대표들을 5명을 총살을 했어? 하는 뉴스 나오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셸 카즌스키라고 국무부에 그 출입을 하는 기자, 국무부 이제 전문 출입 기자가 오늘 아침 뭐 시간대별로 지금 나와요. CNN 기자인데 국무부에다 요청을 했더니 뭐 별로 지금 우리도 조사하고 있다 한다는 얘기인데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를 한 것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의 BBC, 뭐 가디언, 텔레그래프 그밖에 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하는 이유는 굉장히 예사롭지 않다, 참혹하다, 아직도 이러는 나라가 있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북한에 관한 내용은 요즘 굉장히 그 핫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만일 베트남에서 열렸던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혁철을 포함해서 외교부 그 실무자들 4명 모두 5명. 김혁철은 스웨덴에서 그 대사로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마지막에 합류를 한 사람이잖아요. 미국으로 따지면 스티브 비건 대북 그 특별 대표와 같은 그 급의 사람인데 그렇게 만약에 총살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조선일보가 했다 하고 보도하니까 일단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그 보도를 What we know, 하고 according 있습니다. to this report in Chosun, a South Korean newspaper, is that Kim Hyok-chol, who would be the equivalent of the U.S. envoy to North Korea, Steve Biegun, was executed along with 4 other working-level diplomats. 그러니까 처형당했다고 표현을 하는군요. 뭐
총으로 했는지 어떤 형태의 총살이었는지 처형이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요. He is the counterpart of Mike Pompeo. He's a former 김영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의 카운터파트인데 지금 뭐 노동 교화소에 간 것 같다 하는 얘기요. Other people involved with the negotiations, including the translator. 통역사까지요. 이제 그 프리즌 캠프에 갔다는데 왜냐하면 통역을 좀 잘못했다 해서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이만큼 듣고는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지금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여정이 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등장하지 않았는가. 모든 지금까지의 그 세계 무대에 나왔을 때 전부 옆에서 펜도 주고 뭐도 챙겨주고 했었던 뭐 이런 얘기요. 뭐 그래서 이제 김여정의 안 보임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 3주일 전에 이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왜 김여정이 그 안 보이지? 그때 이미 그 김영철은 그 스파이 마스터요. 그 노동교화소에 갔다 하는 루머였었죠. 그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당시에 3주일 전에 그 ABC 뉴스의 디스위크였거든요. 조나단 칼이 물어봅니다. 그 루머에 대해서. 아니 하노이 회담이 안 되고 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신 뭐 아는 거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Reports out of the region that after the Hanoi summit, several of the people that you were negotiating with, that were part of that negotiating team in Hanoi, were executed. Do we believe those reports are accurate? Jonathan, I don't have anything to add to that for you this morning. But there seems to have been some kind of a. 네, 역시 피하죠.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거기다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을 애드할 것이 없다. 뭐 그 조나단 칼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처형당했다고 하는데 일단 애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폼페오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Of a shake-up of his team over there? It does appear that the next time we have serious conversations that my counterpart will be someone else, but we don't know that for sure. Just as President Trump gets to decide who his negotiators will be, Chairman Kim will get to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왜 그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그 볼튼이 바이바이야? 아니야? 볼튼이 해고돼? 안 돼? 적어도 몇 개월은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김혁철이 처형이 됐다면 김영철이 어떤 노동교화소 같은 데 보내졌다면 북미 회담을 할 때 미국이 대해야지 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북한이 잔혹한 나라다. 너무 이상한 형태의 국가야, 정권이야. 이런 것 이외에도요. 미국으로선 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주일 전에 이 말을 할 땐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협상을 할 때 당신하고 이렇게 진목을 하고 또 이제 국무장관 누구를 다 선택을 하는 것처럼 북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될 수가 있다. 나의 이 다음번에 카운터파트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얘기가 나왔고 그때 이 미국이 알고 있었나? 이것은 이제 정보력에 대한 그 미국의 그 평가가 될 것이고요.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그 이후에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등. 그런데 조선일보가 아마 그 고위 그 탈북자들 고위급이었었던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베리파이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아마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많은 일반인들이 기억하는 것은 또렷한 것은 2013년도에 현송월이 총살됐다고 했잖아요. 머신건으로. 그런데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떡하니 등장을 했고 전에 또 군에 있었던 리용길도 부패 문제로 처형당했다 2016년도에 그랬는데 몇 개월 뒤에 나왔잖아요. 북한에서는 몇 주일씩, 몇 개월씩 등장하지 않다가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 옆에서 늘 있던 사람이 등장하지 않다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게 그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북한에서는 이렇게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로 뭐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거죠. 죽고 삶,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문제도 그렇고 관세 부과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이 이제 재선과 다 연관해서 활용을 하는데 관세 부과한다 하는 것도 로버트 몰러 그 시선에서 좀 떼놓기 위해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윌리엄 바, 그 빌 바 연방 그 법무장관이 처음으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테이핑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먼저 법무장관이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의 447페이지인가요? 8페이지짜리의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미 법무장관이 특별검사가 얘기한 것을 보니까 법무장관과는 틀린 거잖아요. 특별검사는 애당초 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었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섰다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러시아와 공모 없고 대통령 아무런 사법방해도 없어 무죄야 하고 해줬고 대통령도 그 뒤에 계속 메가폰으로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나 무죄라고 특별검사가 해줬잖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BC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존 크래포드가 아주 그 쿨한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죠. 물어봤죠.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요즘 사람들 정말 그렇다. 윌리엄 바라는 이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실에 입각해서 뉴스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네, 이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인 게 나한테 베네핏이 되지 않아?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지금 그 정치 환경이고 미국 사회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판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 평판이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감싸고 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돼서 윌리엄 바 당신 그 연방 법무장관이 정치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직업이 마지막이다. 지금 68세인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직업인데 평판 야 내가 생각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호모의 그 아이디어 호모에 대해 서사시의 영원 불멸 아무도 죽지 않는 영원 영생 불멸 이런 거 믿지 않거든. I mean, it's a reputation that you've worked your whole life on, though. Yeah, but everyone dies, and I'm not, I don't believe in the Homeric idea that, immortality comes by, having odes sung about you over the centuries, So you don't regret taking the job. 어차피 센츄리를 살고 그럴 것 아니니까 내가 원했던 이 잡에서 일하는 동안 본인은 소신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신에 있어서는 뭐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존 볼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윌리엄 바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의 평판에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모르게 신경을 써? 내 소신에 따라서 일하는 거지. 남이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막이라고 하던 말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존 볼튼은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하던 말던 나는 뭐 여기서도 전쟁을 치러야 되겠고 저기서도 전쟁을 치러야 되겠고 정권 교체를 해야지 되겠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다만 내가 한 사람 신경 써야지 될 사람은 나의 보스 트럼프 대통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의 법무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이 성향이 비슷하다 하는 게 읽혀집니다. 네, 우리가 영원 불멸은 아닌데요. 이 땅에서의 생은 기독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또 영생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람은 종교를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 호메릭 아이디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그 경제와 그 관련된 뉴스 좀 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별 변화가 없어요. 오늘 그 다우 지수가
250포인트, 지금 267인데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S&P5는 한 30포인트, 나스닥은 뭐 한 2배 정도, 60포인트, 50포인트 정도를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관세를 최고 25%까지 영원히 부과하게 하겠다 하니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많은 투자를 했죠. 아무리 지금 나스닥 86.25포인트 마이너스군요. 3배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공장을 뭐 미국으로 가지고 와라 해서 일부 회사에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더라도 그건 원래 예정됐었던 것이고 나중에 알고 보면 할 수 없이 그 멕시코에 둬야지 되는 그런 공장들 계속 뒀는데 거기서 만들어서 그럼 메이드 인 멕시코잖아요. 미국으로 들여오면은 관세를 25%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동차가 팔리겠습니까? 뭐 일제 자동차 더 많이 사겠죠. 그런 형태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고 해서 주식시장이 그 때문에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럴 때는 좀 금값이 오르잖아요. 금값이 오르는 뭐 그런 경향이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픽스된 것 같진 않아서요. 어쩌면 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 그 시작이 6월 10일이기 때문에 5% 10%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중국과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10%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한 달, 두 달 그 이후에 소비자들은 벌써 확 그 가격 차이를 느끼게 되고, 자동차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멕시코 쪽에서 전자제품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그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뭐 경제력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경제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뭐 세계에서 가장 그 괜찮았다. 여러 가지 뭐 기술도 발달되고 하니까요. 그랬는데 지난 9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그 조사 내지는 영국에서 미국이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스위스의 본사래요. 학교인데 스위스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비즈니스 스쿨이요. IMD에서 이제 쭉 그 여러 가지 그 한 수십 가지가 아니네요. 수백 가지네요. 235가지의 어떤 그 지침을 놓고 전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뭐 실업률이라든가 국내 총생산, GDP, 정부가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가 특히 건강과 교육의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 세계에서 경제 지표를 따질 때 이건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헬스케어에 돈을 쓰는 건 돈 많이 썼어.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써?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방 건강이라는 게 나중에 사람들이 아팠을 때 돈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아니 교육비도 없는데 뭐 이렇게 뭐 많이 투자를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육을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 국민들이 더 아주 그 기술이라든가 또 그 세계 경쟁 사회에서 필요한 철학이라든가 하는 기본이 단단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요. 그리고 또 이 요소에 여러 가지 뭐 그 사회의 부정부패 또 세계화 척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IMD 그 대학교의 그 아르투로 그 브리스 교수가 총괄을 그 했는데 이 대학교의 그 뭐 월드 경쟁 센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해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그 세계 마켓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강하고 또 뭐 무역 전쟁, 무역 관계 아주 그 애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니 홍콩도 제법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네요. 홍콩이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3위에서 2위로 오른 건가요? 1위가 세계에서 가장 국가 경쟁력이 있는 경제가 싱가포르랍니다.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11계단이 올라서 32위가 되고 유럽은 지금 요즘 힘드니까 좀 많이 내려갔고 특히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3위로 내려가서 22위 안에 들지도 못합니다. 제가 아직 한국까지는 체크 못했는데요. 1위가 가장 그 경쟁력 있는 경제 싱가포르, 2위가 홍콩.
홍콩이 3위에서 2위가 된 것 같아요. 홍콩이 아니군요. 홍콩은 계속 2위였네요. 그리고 중국은 14위입니다. 경제 규모는 커도 여러 가지 뭐 국민의 뭐 건강, 교육 뭐 이런 것을 볼 때 14위고 미국이 3위, 4위가 스위스, 5위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카타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캐나다, 14위가 차이나, 핀란드, 그다음에 이제 타이완, 대만, 독일, 호주가 먼저고 그 다음이 오스트리아, 그 다음이 20위가 뭐 아이슬란드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이런 경쟁력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지금 뭐 나이가 꽤 돼가잖아요. 자산이 갖고 있는 게 $8,000밖에 안 된다 해서 그 나이대의 전 세대보다 굉장히 경제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밖에 무슨 융자라든가 이런 돈 같은 것을 꾸는 이런 비율은 미국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하는데 꼭 좋은가? 이렇게만 보기도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어젯밤에 한국일보 창간 50주년 행사에 갔던 게 딱 티가 나네요. 아침에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저녁에 늦게 자더라도 집에 있어야지 돼요. 그게 이제 직업윤리고 직업관인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목이 안 쉬거든요. 특별히 감기가 아니라면은. 그런데 목이 딱 표시를 하고 있네요. 가자마자 바로 잤는데도요. 그리고 폴 매나포트 바로 자긴 했지만 또 자기 전에 항상 뉴스를 보고 자는데 그 시간도 어제 조금 손해봤어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경험을 또 많이 얻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이 직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루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저의 경험이 다음 날까지도 어떤 그 2년 뒤에 뉴스에 묻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일단 목에 싹 꺾이는 그런 부작용으로 오네요. 폴 매나포트가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몇 개월 했는데 하면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 많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벌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유죄도 인정을 했고, 미국에 내가 5군데 집 있는 건 내놓을게 합의를 해서 제일 먼저 트럼프 타워에 있는 본인의 콘도를 이제 연방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미국 자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이런 식으로 자산 몰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외국인 로비스트 등록도 안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일을 하고 돈 엄청 벌었고, 그리고 선거 캠페인 당시에 러시아에 이게 우리의 비밀 여론조사야 하고 러시아에 주기도 하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탈세 등등해서 지금 감옥에 있고 7년 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데, 이 사람에게 콘도 몇 개쯤 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도의 자산 규모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저는 한 귀로는 광고도 들리면서 이제 뉴스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밌는 시사 만평을 봤어요. 왜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USS 항공모함 존 S 맥케인호의 이름을 가렸잖아요. 실제로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는 모른다.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사만평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누가 USS 함대에 이렇게 타고는 페인트로 존 맥케인이라는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Born Spurs. 왜 존 맥케인은 이 함대 자체가 존 맥케인의 할아버지, 아버지 존 맥케인 이렇게 세 사람 다 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딴 건데, 특히 존 맥케인이 베트남전에 가서 오랜 동안 포로로 거의 6년을 있었잖아요. 그때 같은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번스퍼라고 해서 내가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도 기억 못하는 발에 뼈가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베트남 징병을 피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원제지만 그 당시에는 징병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USS 존 맥케인 쫙 긋고 Born Spurs 이렇게 쓰고 나서는 페인트 해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빨간 타이 길게 늘어뜨리고 Better
좋아? 라고 얘기하는 제가 그 사진을 봤고요. 콜로라도주에 있는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에 있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들은 뭐 육사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해서 대통령이 초지일관 졸업생들에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그것이 it's about me, 내가 하는 일, 나에 관한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그 날짜에 2000마일이 떨어진 하버드대학교에서 독일 총리가 연설을 하기는 1990년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왜냐하면 그 헬무트 콜, 그 독일 통일이 되고 나서 헬무트 콜이 오고 이번에 안겔라 머켈이 왔는데, 안겔라 머켈은 그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요, 일방주의 안 된다. 어느 때보다도 다국적, 독단적 일방주의 안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장 박수를 많이 쳤을 때가 이때란 겁니다. 본능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마치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진실을 거짓인 것처럼 이렇게 휘두르지 말아라. 독일 총리가 하버드 학생들에게 한 얘기였어요. 어느 때보다도 독단적인 것보다는 함께 합쳐서 했는데요. 올해 스펠링비가 그랬어요. 8명의 학생이, 2명의 학생이 한 적은 있었는데 8명의 학생이 위너가 됐거든요. 12명에서 14명. 단어는 저는 모르는 단어예요. 뭐 늘 다름없이 인도계 학생들이었고요. 네, 함께 주말에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